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민석 기자입니다. 저희 코너가 늘 트롯 얘기할 땐 되게 신나는데 그 외에는 되게 사건 사고, 특히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은지. 그것도 뭐 트롯 레전드 가수분들의 사망 기사는 그래도 연령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뭐 병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좀 휘성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이 놀랍고 방송국 우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뭐 휘성의 가수로서의 인생 뭐 이런 거를 돌아보는 방송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는 뭐 사건 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 게 사망을 했고 그것도 약간 뒤늦게 발견이 된 것 같고 사망 원인이 지금 불투명해요. 경찰 발표 보면 외부 침입한 적이 없고 범죄 혐의점도 없고 이런 경우엔 대부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체 발견 당시 주변에서 주사기가 발견이 돼 있고 약물에 대한 과거 이력도 있고 해서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 왜냐면 공연을 바로 앞두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전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 굉장히 바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바로 다른 일정이 잡혀 있고 뭔가 미래를 위한 어떤 행보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예인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과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밝혀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사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휘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마약류 관련된 수사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죠.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가장 먼저 화제됐던 건 2013년 7월 달이에요. 군복무 중이었는데 영창을 3일 가는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휴대전화를 불법 사용했던 지금이야 군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는 불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3일 영창을 받았는데 사실 3일이면 영창이 휴대폰 불법 사용치고는 좀 낮게 나온 거였는데 그것도 정상 참작이 됐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2011년에 군입돼가지고 2013년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두 번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상습 복용 이런 관련 수사를 받았었는데 결국은 7월 11일 날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왜 영창에 나왔냐면 이제 그 본인이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의 그 무죄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상 참작이 돼 가지고 영장 3일이 나왔던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어떤 프로포폴 관련된 이미지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별일 없이 잘 지냈죠. 2020년 3월 26일에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그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휘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한 번 이미 그런 그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상습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상습 투약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몸에 안 좋은 데가 있다거나 특히 연예인들은 피부가 관련된 시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 의학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도 또 수사받으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랬었는데 그게 3월 26일 보도인데 3월 31일 날 다소 많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휘성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하면서 그 인근에서 직접 마약류로 보이는 걸 직거래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귀가 도취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공공장소인 건물 화장실에서 약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왜 귀가 도취됐을까요? 그때 복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 약물은 에토미데이트예요. 프로포폴과 비슷한 그런 약물인데 지금 그래서 그 프로포폴처럼 에토미데이트도 그 마약류로 지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마약류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류가 아닌 약물을 투약한 거기 때문에 귀가 도취가 됐죠. 물론 에토미데이트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의료진이 투약을 해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될 수 있는데 마약류는 아닌 게 됐죠. 그렇지만 대중들의 시선에는 바로 며칠 전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공장소인 건물 화장실에서 이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화제가 됐고 더 충격적인 건 4월 2일, 그러니까 3월 31일에서 며칠 지나지 않았죠. 이번에는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또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역시나
애터미데이트였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상당한 중독 상태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죠. 결국 그해 8월 달에 원래 수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2021년 1월 19일인가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휘성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검찰한테 물어봐요. 공소사실을 밝혀라. 그 다음에 변호인한테 물어봐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뭐 증거 채택하고 증인 채택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변호인 측에서 다 인정을 하면 더 재판을 해가지고 시시비를 갈 일은 없겠죠. 바로 결심 공판하고 선고 공판. 결심 공판은 이제 검찰에서 이러이러하니 얼마를 구형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선고 공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3월달에 선고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죠. 검찰에서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했지만 10월달에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렇게 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그 사건은 끝났었죠. KBS에서는 그 출연정지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됐죠. 보면 그때 2020년 이후에는 방송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원래 휘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많이 활동하고 영화도 찍은 적 있고 뭐 그랬었는데, 방송 활동, 영화 뭐 이런 건 다 전면 중단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공연을 하면서 가수 활동은 이어왔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바로 또 공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보가 들려온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은 좀 처벌을 그 당시에 좀 세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그 호텔에서 발견됐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면, 근데 그때는 또 애터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공백도 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왔더라면, 그러니까 비슷한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은 연예인 중에 뭐 많이 있지만 최근에 화제됐던 게 유아인이죠. 유아인 같은 경우에도 뭐 코카인이다 보다 굉장히 많은 마약류가 나왔지만 대마와 프로포폴이었어요. 대부분 그 기소가 된 건. 그래서 대마 프로포폴 모두 인정이 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죠. 최근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깎이면서 석방이 됐는데, 유아인 씨가 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류라는 게 상습 그 어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짧게는 몇 달 정도는 실형으로 복역을 하는 게 어떤 이 중독성을 벗어나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휘성은 집행유예였었고, 이번에 이제 뭐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그 주사기가 사체 부근에서 발견됐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약물 중독이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물을 끊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아직까지는 뭐 사인이 밝혀지는 상황이 아니고 부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이런 마약류의 중독성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약 사건은 아니거든요. 마약을 법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선 그냥 마약이 있어요. 뭐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마약이 있고, 두 번째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여기 이제 그 메트암페타민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로폰 여기 속하긴 하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그보다는 뭐 요즘에는 많은 게 프로포폴 같은 신경 안정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투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오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빼돌려서 투약을 하면 마약류가 되는 약품들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대마.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휘말리는 사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나 프로포폴과 같은 신경 안정제가 많죠. 연예인들이 이제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하는 게, 프로포폴은 사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약이죠? 뭐 내시경 할 때 수면 유도제로 많이 쓰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그 내시경 수면으로 하면 제가 투약받은 게 뭐 프로포폴인지 애터미데이트인지 그런 약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정말 짧게 자는 거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정도죠.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할 때 하고 이게 정말 신기해 뭐 이 정도인데, 연예인들 중에는 불면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아인도 그랬고 아마 휘성도 비슷한 사례일 거예요. 우선은 불면증이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사전 제작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거의 쪽대본 날라고 그러면 뭐 거의 날 새고 촬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뭐 미니시리즈 하나 들어가면 최소한 서너 달 계속 뭐
특히 막 방송 시작하면 막 대본도 막 바뀌기도 하고 막 대본 안 나와서 대기하다가 쪽대본 날라오면 또 그걸로 막 찍고 막 이러면서 막 서너 달 동안 생체 리듬이 완전 깨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창작의 고통이라든지 그 대중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만큼 연예인들은 정서적인 노동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라든지 뭐 신경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프로포폴 같은 걸 투약했더니 그런 게 굉장히 괜찮아지니까, 이게 정해진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해가지고 상습 투약을 하게 되고 거기 중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많이 알고 있는 마약류들 뭐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그러니까 환각이 중요해서 하는 마약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마약류의 특징은 성관계와 함께 쓰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성관계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쾌락, 활락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마약도 대부분 그런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연예인들은 그런 쪽의 마약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환인데, 불면증도 그렇고 신경불안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합법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하면 좋은데, 또 연예인들이 그런 걸로 병원 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그런 시선이 바뀌었지만 연예인이 정신과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고, 남의 눈에 띌까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불법적인 루트로 약을 구해가지고 투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약량이 늘어나고 상습적으로 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 대부분은 우울증을 비롯한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의 합병증, 뭐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 사건도 정확한 사인이 나와봐 알겠지만 약물 중독되면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족함 때문에 결국 휘성이라는 가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부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확한 사인이 좀 알려지면서 고인에게 더 안 좋은 의미가 형성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왜 고인이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